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공급 절벽 꺼낼 거예요? 계속 공급 절벽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부추기잖아요. 공급 부족, 서울 아파트 올라간다. 공급과 관련된 오해를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서 내일로 다가온 내년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네.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참.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올해 24년 부동산 네. 시장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이 만든 상승이 또 정책이 만든 하락을 또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이제 말에 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또 꺼냈죠. 그래서 신생아 특례를 맞습니다. 풀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원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성인 자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1억 5천까지는 결혼하면은, 비과세였죠. 그러면 양가 합산이면 얼마예요? 3억입니다. 거기에 신생아 대출이랑 하면은 꿀이죠, 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2억 5천씩을 증여합니다. 그래봐야 증여세가 1,000만 원도 안 돼요. 왜? 1억에 대하에서는 1,000만 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씩이면 뭐 5억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24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23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여기에는 또 뒤에 또 한편으로는 죄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풀어주는데 또 한쪽으로는 그게 뭐냐? 바로 스트레스 DSR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원래는 7월 달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달부터 좀 안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한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이거를 9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망을 9월 달에 변곡점이 생기겠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서울은 그쵸? 거의 뭐 9천 돌파할 뻔했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에 연기되고 문 닫는다고 하니까 막, 맞습니다. 야, 문 닫기 전에 빨리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확실하게 거래도 감소하고 시장이 주춤해지고 이렇게 하락적으로 지금 방향이 굉장히 많이 기운 상태죠. 제가 인터뷰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 인터뷰 하시기 직전에 가을에 정말 세게 그 블로그를 한번 쓰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네.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일단 좋겠어요.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연말, 2007년 연말하고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어쩜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러면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뭐 엄청난? 계속 있었죠. 그렇죠. 예.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네네. 22년에는 뭐 금융위 같은 거 없었는데, 예, 약간의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 사태, 그 예. 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위기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한번 크게 한번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내년에 경기가 정말 저는 심각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렇고, 이미 지금 뭐 환율 움직임만 봐도 지금 거의 1,500원 가까이인데, 예, 어저께도 한번 또 1,450원 가까이인데, 자,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나시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금리기 때도 2007년 말부터 환율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일단 환율인데, 달러인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충격파가 2025년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어떤 정책이 있죠? 이 또 신생아 특례를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부 합산해서 1억 3천까지만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부 합산 2억 5천. 그러면 웬만한 부부들은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다 들어가죠. 예. 다 되죠. 연봉 수준이.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연끌할 건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는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빠른 2월이나 3월, 4월 달에는 다시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2008년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2022년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오름세가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 어떻게 됐어요? 경직됐죠. 하반기에 완전 와장창 박살이 났던 거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가 1월 6일에 취임하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게
단기적으로 제 가장 관심사고 혹시라도 여기서 한국에 엄청난 뭐 관세를 쏟아붓고 야 너희들 미군 돈 내. 혹시라도 막 이렇게 하고 군사 부담도 더 늘겠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2차 전지랑 반도체라고 하는 이 대세 산업에 이 공장을 미국에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바이든이 한 건데 난 잘 모르겠어. 배째.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상반기도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요, 내년에 시작될 공급 절벽 이슈 때문에 다 상반기에는 좀 주춤하다가 네. 이제 탄핵 정국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무섭게 상승을 다시 하면서 턴할 것이다. 네, 이제 다 그렇게 곡선이 얘기하더라고요. 턴할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구동성으로. 네. 그래서 서울의 공급 시장 괜찮은지 리치고 보면서 저는 네. 공급 한번 정말 25년, 특히나 26년 정말 공급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공급 절벽 꺼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왜요? 아니, 계속 꺼냈잖아요. 22년에도 공급 절벽, 23년에도 공급 절벽. 계속 공급 절벽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부추기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가장 잘못된 어떤 그냥 선입관 같은 게 뭐냐면 바로 공급에 대한 문제, 금리에 대한 문제예요. 금리 내려, 부동산 시장 좋아져, 경제 좋아져. 이거. 둘째, 공급 부족해. 공급 부족해서 올라갈 거야. 공급 폭탄이야. 못 올라갈 거야. 이게 가장 큰 오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패턴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자,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팩트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 요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에요. 예. 자, 근데 이거를 리치고 앱뿐만이 아니라 지금 적정 물량인 거죠? 가운데 요게 이제 예. 적정이라고 보다는 그냥 평균 물량이에요. 평균 물량. 적정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더 많죠? 조금 늘어났네요. 네. 근데 26년에 작죠? 27년도 작고요. 그렇죠? 자, 이것만 보니까 맨날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면만 서울은 보니까. 아직 사실 집계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서 분양 공고 안 나면 저기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치고에서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뭘 만든 거예요? 전체 물량을 만든 거예요. 전체 물량. 이게 전체 물량이죠. 재건축, 재개발 그렇구나. 예. 단계에서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거,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거, 예,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다 데이터를 준 거예요. 저는 저거를 연구소에서 엑셀로 수작업해갖고 저희는 저거를 관리를 따로 하거든요. 26년만 작아요. 26년만. 자, 그리고 공급 물량이론 잘 아시겠지만 서울만 봐서는 안 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공급 물량이 진짜 합쳐놓은 작나요? 거죠? 네, 합쳐놓은 거죠? 겁니다. 예. 언제만 작아요? 26년만 작습니다. 이것도 안 합쳤던 거랑 합친 거랑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예. 안 합치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합치면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확정 물량만 보고 공급을 이야기하시니까 공급 부족 얘기를 22년, 23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아니 그 데이터만 보면은 2, 3년 뒤에는 공급이 없는 것처럼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데이터가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절대 작지 않고, 자, 공급과 관련된 오해를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시장이고 불황인 시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에 따라서 이 공급 물량이 달라져요. 자, 부동산 시장이 건설사들이 네. 주저하죠. 호황이잖아요? 막 멋지죠 지금 대구시장처럼. 네. 맞아요. 근데 불황이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예.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죠. 그 충격파가 사건 터지고 나서 3년 뒤부터 생깁니다. 왜냐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년까지, 한 2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3년차부터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이걸 패턴을 볼게요. 자, 요때가 2008년입니다. 자, 이때 문제 생겼죠? 그러면 1, 2, 3년. 예. 왜냐면 진행되던 것들 나온 거고 3년 뒤가 언제? 11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대략 한 5년 정도가 공급이 별로 없어요. 이때도 제가 신문기사 다 찾아봤거든요. 이때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 2011년부터 공급 부족. 서울 아파트 올라간다. 기사 찾아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11, 12, 13년 수도권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안 좋죠. 계속 안 좋았잖아요. 전세값은 올라가지만 이제 매매값은 그래서 거의 전세가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90%에 맞아요. 육박했었어요. 예. 그렇죠. 갭 투자가 성행을 했었죠. 네. 입주 물량이 작아도 하락할 수 있고요.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사람을 한번 분석을 할 때 봐요. 그 사람의 성격만 보고 성격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뭉쳐서 그 사람의 어떤 이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도 똑같아요. 공급 물량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마치 얘를 전가의 보도인 마냥 입주 물량 작으면 공급 부족 계속 올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 좀 얻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면 좀 워워시키고 무릎 밑으로 내려가 저평가되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얻기 위해서 막 더 사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급 부족 꺼내면서. 그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 공급 부족 이슈는요.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공급이 절대 작지 않다. 26년은 작다. 꼭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26년에 단기 반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5년이 하락이 진짜 크잖아요? 그럼 대바닥이 25년 말 26년 초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내년 상반기 부동산 이제 혹은 내년 부동산의 시장을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뭔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무릎 밑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지방 상황이 너무 계속 분양이 안 되잖아요. 미분양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무서워서 공급을 해요,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공급이 너무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성격, 능력, 체력 중에 성격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저평가 구간으로 들면서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5년 이제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좀 충격파가 오면 그때 아마 또 주춤할 겁니다. 근데 그때 한번 빠지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물론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꽤 여러 곳에서 아마 대상승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잖아. 지방 끝났어. 지방 소멸. 아니 솔직히 기분 좋아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제가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난 3년 동안 인구가 어디가 많이 늘었는지를 볼게요. 자, 1등이 세종. 역시 세종. 2등 인천, 3등 경기. 인천이요? 4등이 많이 갔죠. 충남이에요. 충남. 자, 보세요.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 1.9%.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일자리를 볼게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 일자리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3년 보면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인천. 제주 신기하네요. 자, 수도권에 서울에 일자리와 인구가 몰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방에도요.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늘고 그리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입주 물량 없는 곳들이 너무 있어요. 일단 뭐 지방이어도 이렇게 충분히 좋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목숨 걸고 경매 공부해라입니다. 왜요? 왜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납니다. 금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다 뭐예요? 경매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경매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경매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 불 때 연날리라 그러죠. 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경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건 좋은 물건들이 나올 때? 그렇죠. 물건이 많아질 때. 근데 지금 경매에 엄청나게 물건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20년짜리 차트인데요. 자, 경매가 이제는 18,000건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저 앞에 볼록하게 올라온 게 언제죠? 요게 2004년, 2005년.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인 만큼 지금 경매 물건이 나오네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 18,000이고 고점이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의 고점이 17,400건입니다. 이 경매 건수가 올라오는 각도를 보세요. 가팔라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경매 나온 거예요? 2020년과 21년에 기자 부담 비싸게 사셨던 분이 이제 이자 그렇죠. 그리고 이자가 쌌으니까. 근데 이자 부담을 못 견디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때 또 이자가 싸서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70% 맞아요. 80%. 그러니까. 자, 그런데 뭐예요? 2025년에 또 한 번의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 건수가
26년 하반기부터 급증을 할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하고 있지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제 2035년에 40년 어느 즈음에. 아이를 너무 안 낳아요. 예. 그러면 뭐예요? 절대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뭐예요? 그 기회가 오고 있다. 온다. 기회는 항상 폭락되어 오는 게 기회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매가 26년, 27년, 28년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회를 좋은 타이밍, 좋은 물건, 좋은 시기, 좋은 지역 선정 잘 하시면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경매 생각해요. 공부 빨리 시작하셔야겠네요.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올해 시장도 돌아봤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왜 하락 비율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내년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식당지성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